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BJ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거와 똑같이요, 프롤로그 영상을 지금 하나 띄워놨습니다. 제가 저번 이영학 사건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리카TV라는 플랫폼에서 2017년 11월 12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한 본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프롤로그 영상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미리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키워드를 총 5가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날짜별, 상황별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미리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때 오실 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되니까. 이 사건은 시간으로서 확인하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분입니다. 시간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사건이 넓어져요. 분으로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몇 분에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걸 분 단위로 일요일날 같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게 끝나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범인이 이 사람이라면, 범인이 이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의 수를 좀 깔아서 같이 얘기할 거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인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섞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일요일날 얘기하는 경우의 수에서 아마 이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했던 초창기부터 얘기를 들었었고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제가 어제 생방을 진행하다가 이거 사건 용의자가 잡혔다던데요? 라고 했을 때도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인터폴까지 넘어가서 굉장히 좀 깊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사건이 진전되는 걸 확인하고서 방송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그게 오보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오보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도 좀 정정을 좀 할 겁니다. 다 정정하고요. 그걸 다 제대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요일날 저와 함께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추후에 벌어지는 기사라던가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의문점 5가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의문점 5가지입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결혼한 한 쌍의 부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내는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는 연극 배우기도 하고요, 얼굴이 알려져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에는 의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일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남편의 얼굴은 가리고 실종자인데요, 어째서 언론사에서, 그리고 아내의 얼굴은 공개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일요일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혼을 잘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게 작년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저녁 10시쯤에 아내 최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이 영상, 그리고 남편은 그 이제 다음날 새벽이죠. 일을 마치고 5시간 뒤인 28일 새벽 3시에 집에 퇴근을 해서 이 CCTV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평상시 그냥 부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5월 28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이 두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예 증발을 했습니다. 증발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이후에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실종됐다고 해서 집을 찾아와보고 확인을 다 해봤어요. 집 문을 119가 따서 들어가 봤는데 강아지는 꼬리치며 흔들고 있고 집안은 어디에도 무언가 흩어진 흔적도 없어요. 집은 굉장히 깨끗했고 DNA 국가수 모든 혈액검사, 혈흔검사, DNA 검사까지 다 해봤지만 집안에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먹다 남은 국까지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실종자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 CCTV를 돌려본 겁니다. 집은 15층.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요, 15층에 살던 이 부부가 들어간 영상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나온 영상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사람은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확인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모든 CCTV부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모든 CCTV를 다 돌려봤지만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를 피해서 움직였다. 피해서 움직인 걸까요? 피해서 움직였다면 왜 피했죠? 그것도 두 사람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아마 이 이야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치면 진짜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실종, 뭐 여기 채팅창에도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외계인이 그랬어요, 이런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외계인 납치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발생 과정만 얘기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일요일날 더 자세하게 시간대별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밀실 상태로 사라진 겁니다. 어떠한 흔적도 없이 15층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5층에서 밑에까지 CCTV를 피하며 계단으로 내려왔다. 15층에서 말이죠. 계단에서 내려왔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한 명이 의식이 없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가정을, 왜 둘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의식이 없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본다면 15층부터 몸이 축 늘어진 시신을 끌고 내려갔다. 쉽지 않겠네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걸어서 내려갔다. 쭉. 어쨌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의문점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CCTV입니다. 5월 31일 실종 신고가 됩니다. 28일까지의 흔적이고요. 31일에 실종 신고가 됐는데 어떠한 CCTV, 고장난 CCTV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대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장면 자체는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1층도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도 아닙니다.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일부만 정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5층에 살고 있는 사람,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강아지도 있었고 국도 그대로 있었고 현장 감식도 그대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혈흔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자동차도 그대로 방치 상태입니다.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집안에 없어진 게 있었어요.
속옷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지 가지고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름옷도 몇 벌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여권이 없어졌습니다. 여권. 그리고요, 마지막, 노트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권이 없어졌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권이 없어졌다. 해외로 나갔나? 근데 문제는 이 두 부부의 해외 출입국 기록도 없습니다. 출입국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여권은 없어졌는데.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분증은 민증도 있는데 왜 굳이 여권을 가지고 하지?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재까지도 카드, 휴대폰, 인터넷 관련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떠오를 수 있는 건, 돈 문제인가? 문제는요, 이 부부가 거액의 보험을 든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모두 문제냐면 못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은행에 있는 돈도 3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인출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돈도 그대로, 자신이 어떤 것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호련히 사라졌다. 더더군다나 있죠.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여러분은 여권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노트북입니다. 지금 무언가 사라진 흔적만 집에서 놓고 보면 그냥 평상시처럼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근데 왜 노트북을 가져갔냐예요. 노트북은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은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부를 정리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범죄 현장 같은 데나 실종자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컴퓨터부터 다 조회를 해봐요. 어떤 걸 검색을 했는지, 익스플로러로 뭘 검색하고 뭘 확인하고 뭘 조회해봤는지, 그걸 다 찾아서 이 사람이 그 전까지 뭘 했는지를 조회해보는데, 이건 지금 컴퓨터도 없습니다. 노트북이 없어진 거죠. 실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밀항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했습니다. 여권을 위조해서 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권 밀항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감천항이라는 데서 실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TV 확인해봤는데 실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걸 밀항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없대요. 갑자기 옷만 가져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돈도 들고. 근데 돈이 1,000만 원이 들면 글쎄요, 그 돈은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도 안 하잖아요. 뭔가 진짜 이상했던 거죠. 과연 이거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CCTV와 관련 있는 이 사람들의 행적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분명한 건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몇 가지만 가지고. 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일요일날 다 하나씩 나름대로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는 바로 연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실제로 5월 28일 날 실종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어디 있다 이런 게 마지막으로 확인됐고 새벽 3시경입니다. 그 이후에 아예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 5월 29일 날 아내가 원래 나가야 되는 이제 극단이 있다고요. 공연을 하시던 분이니까 극단이 있는데 극단 쪽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5월 29일 날 남편이 그 전화를 받습니다.
당분간 아파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극단에 문자가 하나 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제 상태로는 공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집중해요.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이 말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쳤다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대해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함께 같이 진행할 거니까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던질게요. 첫째,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에 주목해 주십시오. 오후 6시 20분에 온 문자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 이렇게 문자가 왔던 겁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극단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쓰던 말투가 아니다. 평상시에는 뭐뭐해요 뭐뭐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저 말투가 조금 어색했다. 평상시에 되게 성실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의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했어요. 대표의 생각의 가능성이 좀 커서. 근데 문제는요, 5월 31일 이 문자를 보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전화를 하게 돼요.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이런 사고를 쳐서 그래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통화 목록을 위치 추적을 해봤는데 남편이 전화했잖아요.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의 위치 추적이 이 부부가 살았던 사하구 집 근처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응급실에는 간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서 사고를 쳤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병원에 갔다 뭐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아예 없고 병원은 이란 얘기는 뻥이고 부부 집 근처에 있다. 그럼 100%는 5월 28일 이후에 5월 31일 집 근처에서 발견. 그러면 그 사이에 집 밖으로는 나온 거예요. 남편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남편은 신원 확인이 된 거예요. 아내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웃겼던 건 6월 2일입니다. 실제로 31일날 실종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CCTV 분석을 하고 있을 때인데 6월 2일입니다. 6월 2일날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것도 동시에 꺼집니다. 남편은 부산 기장군에서 핸드폰이 6월 2일날 꺼지고 아내 핸드폰은 6월 2일날 서울 천호동에서 핸드폰이 꺼집니다. 왜냐면 5월 30일 그리고 5월 31일까지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까지는 분명히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6월 1일, 6월 2일 아내의 핸드폰은 서울 천호동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틀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죠. 다만 남편의 핸드폰은 저기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요일날 또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의문점 세 번째.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태도의 문제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 남편 전모 씨인데 남편의 아버지 또 전모 씨겠죠? 남편의 아버지인 전모 씨의 행동이 되게 이상합니다. 처음에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아버지예요. 방송사에 제보하고 찾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닌 것도 아버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가도요, 안 하려고 해요.
집도 이사하고요. 집을 이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건데 집도 이사하고 방송사과의 어떠한 매치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는 평소 어디 먼 데 가고 싶어 했으니 뭐 절 같은 데 있겠죠. 근데 저는 아들은 보호해야겠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태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6월 2일날 문자가 왔다고요. 6월 2일이요. 핸드폰이 꺼진 그 시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이 중요하다고요. 분. 6월 2일날 괜찮아요. 라고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잘 있겠지. 괜찮은 거겠지. 내가 너무 오바했네. 괜히 방송사에 연락을 다 했네. 라고 생각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행동, 저 태도, 저것도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한 가지 느낌이 확실한 거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고 잘 지낼 거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라고 하는 건 6월 2일 날 온 문자가 다예요. 지금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5개월간 연락이 없는 아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아버지. 글쎄요. 이 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뭔가 이상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일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남편이 범인인가? 남편이 범행 행각을 가족들이 지켜주는 건가? 남편과 아버지는 어떻게 따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돼서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왜냐면 제가 말한 게 약간 의문점이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제가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제 남편 전모 씨의 부모님은 자신의 며느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과거 병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처럼 사고를 쳐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라 과거에 자살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울증이 좀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비춰보게 되면 뭐 그러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꾸 멀리 가고 싶어 했다. 우울증이 심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그쪽의 편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싫을만 하지. 자신의 아들인데 아들의 그 부인이 뭔가 되게 안 좋게 있으니까 뭐 그럴만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또 의문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입니다. 5월 28일 그 전모 씨는 식당을 동업했다고 해요. 동업했던 사람이 있는데 동업했던 사람조차한테도 연락을 5월 28일 날 나 좀 이제 어디 가봐야 되니까 당분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연락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업했던 것까지 다 뭔가 돈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를, 왜냐면 밑에 두 가지가 좀 중요해서 잘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린 누가 범인인지 모릅니다. 그건 일요일날 유추를 같이 해보고 상황대별로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진실적인 얘기만 좀 전달해 볼게요. CCTV에 찍히지 않게 남편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게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5월 27일 저녁 10시 이후에 단 한 번도 목소리, 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 전모 씨는 어찌되었든 6월 2일 말고 5월 31일,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 추적은 됐으니까, 집 근처에서 아내의 핸드폰으로 잡혔으니까, 그런 거라면 현재까지 확실히 집 안에서부터 집 바깥에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확실한 건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굉장히 막 혼수 상태라던가 굉장히 힘들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힘든 상태고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의 상태라면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맞겠죠. 이 상태만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투가 다르다 뭐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자를 보내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식이 있다 없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땐 남편이 6월 2일날 아버지에게 저 잘 지냅니다 라고 보냈다라는 부분을 믿고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신 거고, 그런 상황으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까지의 모든 화살은요 남편에게 꽂힙니다. 가장 오래 살아있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연락이 됐던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다시 가봅시다. 경찰은 실제 CCTV를 5월 31일 전화가 됐던 그 시점부터 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안됩니다. 아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던 겁니다. 목격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남편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잘 들어주십시오. 아내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한 게 아니고 남편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비공개한 게 아닙니다. 실종자라면 남편이건 아내건 얼굴을 공개시켜서 사람들에게 그걸 찾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얼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실종 신고를 하신 가족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남편 쪽은 공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내 쪽은 공개를 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실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남편 쪽 가족들은 자신의 자식이 실종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실종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 바로 임창정 씨 주연의 공모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모자들하고 굉장히 뭔가 유사하다, 비슷한 것 같다, 흐름이 되게 전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일부러 위장 결혼을 하고 그 장기로 돈을 받기 위해 그래서 밀항을 하고, 혹시 이거 아닌가? 이것도 이런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입장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위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위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홍길동 같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살아있다는 가정을 깔아야 되니까 남편은
CCTV를 다 피해서 어떻게든 아내를 이동시켰고 그 힘든 아내를 CCTV를 다 피해 이동시킨 뒤 집 근처에서 도대체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근처에 있는 공간 속에서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다 했고 그러다가 핸드폰은 양쪽으로 나뉘게 됐고 핸드폰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다는 점. 바로 위치가 핸드폰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날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깔아보고자 합니다. 핸드폰을 꺼지는 시간을 미리 추측할 수 있는가? 사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어플리케이션 중에 자동으로 핸드폰이 꺼지게 설정하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썼다. 두 번째,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닳아서 꺼지는 데까지 시간을 맞췄다. 그러면 위치가 두 곳이 가능하죠. 그게 아니면 공범이 존재해야 됩니다. 공범이 양쪽으로 움직인 것.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정을 깐다면 말이 안 맞는 조건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걸 일요일날도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 하나가 나와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명백히 나옵니다. 천호동. 여러분, 제가 일요일날 할 컨텐츠를 미리 한번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천호동에 왔다면 왜 왔죠? 남편이 천호동에 왔다면 왜 왔을까요? 천호동에서 누굴 만나야 됐나요? 남편이 부산에 있었다면 천호동으로 그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은 누굴까요? 경우의 수를 만약에 남편만 움직였다는 가정을 깔 때 부산에 핸드폰을 놓고 이동했다가 어쩌면 더 경우의 수가 더 편한데,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도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윤모 씨입니다. 지금 이 윤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현재 윤모 씨에 대한 그 기사가 이미 떴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 인터폴 수배를 받고 현재 체포가 된 상태고 조만간 범죄인 양도 이도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인도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어제 말을 아꼈냐면 어제 대한민국 보도 11월 8일날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바로 남편 전모 씨의 고등학교 첫사랑 윤모 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을 안 한 거예요. 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윤모 씨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건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용의자가 아닌 바로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서 요청을 계속 했는데 현재 노르웨이에서 그걸 계속 거부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 몇 가지 알리바이가 약간 존재합니다. 실제 윤모 씨하고 전모 씨, 남편 전모 씨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전모 씨와 윤모 씨는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이제 첫사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편 전모 씨에게는 핸드폰이 한 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윤모 씨와 연락을 하는 핸드폰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윤모 씨와 전모 씨의 기록을 보게 되면, 주변의 진술을 보게 되면 사이가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 윤모 씨가 굉장히 집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잦아져서 실제 전모 씨는 아내 최모 씨에게 전화 한번 받아봐 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너희가 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많은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의자라는 것으로서 약간 보도가 됐던 건데 제가 지금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의자가 아니라 현재 이 사람은 참고인입니다. 물론 참고인이 용의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가장 확률이 크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경찰이 이 사람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너희 둘이 내연관계였잖아. 전화 따로 핸드폰이 있었잖아. 근데 그 핸드폰이 지금 현재 사라졌어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남편 전모 씨와 아내 최모 씨가 사라졌던 그 시기에 윤모 씨가 대한민국에 귀국합니다. 귀국했다가 실종되고 난 며칠 뒤에 다시 출국을 해요. 원래 들어올 때 출국 기록을 확인해보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간다고 미리 적어놓잖아요. 자기가 출국했을 때 예정 시간보다 2주를 더 당겨서 출국을 합니다.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간 거죠. 경찰이 거기서 뭔가 의심을 좀 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참고인으로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인터폴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 왜냐면 참고인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점이라고 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인도 준비 중입니다. 노르웨이 경찰 당국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래서 의심이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노르웨이는 그걸 받아줘야 되고 윤모 씨는 그걸 계속해서 거부할 겁니다. 일단 그 나라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인도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 만약에 노르웨이 측에서 이걸로는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만약 결정을 내리면 이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사건은 어쩌면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일요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가족들이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실제 윤모 씨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모 씨가 이때 당시에 입국한 이유가 뭐 잘 아는 지인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 갔었고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슬퍼하다 다시 올라온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지금까지 봤다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실제 윤모 씨가 있던 위치는 어느 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모 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금만 썼으며 버스만 탔습니다. 최대한. 접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진짜일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인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전모 씨, 아내 최모 씨에 있는 윤모 씨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남편 전모 씨의 가족들. 왜 실종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다 잡아서 여러분들과 일요일날 유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뇌피셜인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저의 어느 정도 뇌피셜이 함께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과 이번 주 일요일 2017년 11월 12일 저녁 10시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든 걸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